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작은 말의 힘, 엄마의 말 공부. 저자는 15년간 2만 시간 이상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상담 전문가 이임숙 선생님입니다. 과연 책 내용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과 관련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엄마의 말 공부이고 카시오페아에서 2015년 4월에 나왔습니다. 책 가격은 14,000원, 분량은 275쪽입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프롤로그, 엄마의 말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쓰이기를과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 공부. 2장,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다. 마지막 3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의 하루 멘토링입니다. 먼저 프롤로그, 엄마의 말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쓰이기를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 5살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친다. 엄마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인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마! 혼나고 싶어! 너 계속 그럴래?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던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다. 아이를 깨우는 아침부터 잠드는 밤까지 하루하루가 모여 아이의 1년이 완성된다. 오늘 하루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었는가? 오늘 들려준 엄마의 말이 아이의 하루를 결정한다. 아이가 엄마의 말만 떠올리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괴로운 생각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부디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말은 언제 떠올려도 기분 좋고 힘이 나고 희망을 주는 느낌이면 좋겠다. 공감하시죠? 물론 아빠의 말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너는 참 착해. 3남매 중에서 네가 제일 성격도 좋고 순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늘 강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못하는 답답한 점이 좀 있지만 제 자신이 엄마의 말을 지키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미치는 엄마의 말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그럼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장,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 공부에서는 세 번째 주제인 엄마라면 꼭 알아야 할 엄마의 전문 용어 5가지 일부 내용입니다. 엄마의 전문 용어는 아이 마음의 가장 핵심에 닿아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하게 하는 언어다. 엄마의 전문 용어 1, 힘들었겠다. 고통이 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의미가 된다. 엄마의 전문 용어 2,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엄마의 전문 용어 3, 좋은 뜻이 있었구나. 긍정적 의도를 믿어주면 아이가 달라진다. 엄마의 전문 용어 4, 훌륭하구나. 우리의 내면에 간직한 불은 그냥 쓰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불꽃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 엄마의 전문 용어 5,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는 최고의 생각이 있다. 우와, 우리가 평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또 정리해서 보니까 색다릅니다. 특히 아이에게는 공감이 중요하며 아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그것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생각이 정답이고 아이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주제, 긍정적 의도를 찾으면 아이의 행동이 확 달라진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거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앞을 지나던 한 시인이 팻말의 글을 봄은 곧 오는데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꾸어 써주었다. 그 후 그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적선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맹인이니 도와달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화법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직접 명령하면 강요가 된다.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봄이라는 사실을 끌어와 간접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엄마가 말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아이에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의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장부터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장,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의 하루 멘토링, 이것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3장은 모두 4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주제, 아침 시간은 전쟁, 천만회, 아이와 행복한 아침 만들기. 두 번째 주제, 방과 후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 세 번째 주제, 놀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 네 번째 주제, 방학과 주말에 더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3장의 첫 번째 주제에서는 아이를 깨울 때 꼭 지켜야 할 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 1, 아이가 기분 좋게 눈을 떠야 한다. 고통을 주는 방식은 절대 금물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기분 좋게 잠에서 깰지 고민하던 한 엄마는 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깨우기로 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준다. 원칙 2. 오늘 하루 뭔가 기대할 일을 만든다. 전날 아이가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일 중에서 신나거나 기대되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그리고 아이를 깨울 때 뭐뭐 하러 가야지, 오늘은 뭐뭐 하는 날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자. 원칙 3.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아이를 깨울 때는 잠자리의 편안함과 고요함이 유지되도록 낮고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자. 다정한 손짓으로 배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뽀뽀해주자. 적당한 강도로 아이의 몸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발과 다리를 마사지하는 것도 무척 좋다. 보통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우려는 엄마와 조금 더 자려는 아이의 다툼이 심한 집이 많습니다. 아침 잠을 깨울 때 아이의 정서 상태를 돌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깨우는 그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의 정서 상태를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자고 있는 아이의 이불을 확 잡아당긴다거나 아이의 엉덩이를 세게 때려서 아이의 놀라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기분 좋게 잠에서 깰 수 있도록 앞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방과 후 아이가 성장하는 시간에서는 즐거우면 공부도 오케이 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서울대 법대의 한 교수는 신입생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대법관, 검찰총장, 변호사, 교수 같은 선배와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을 것 같은 조용필, 김기덕, 송강호, 김재동 같은 사람 중 누가 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어떤 쪽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했을까? 어떤 연구에 의하면 3살 아이의 질문은 하루에 3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무엇이 그리 알고 싶고 배우고 싶기에 그토록 많은 질문을 할까? 사람은 원래 새롭게 알고 배우기를 즐기는 존재다. 공부가 아이가 크는 내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성적이 좋은 아이가 아니라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이죠. 아이들은 어릴 때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술이 사람 몸에 안 좋다는데 어른들은 왜 자꾸 마셔?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 3번째 주제, 놀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에서는 잠자기 전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 중 하루의 마지막은 책 읽어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자리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사랑하는 엄마의 품에서 향기롭고 포근한 엄마의 냄새를 맡으며 이야기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은 딱히 알맞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뇌의 알파파가 40% 이상 증가한다. 알파파는 마음이 안정되고 명상할 때 늘어나는 뇌파다. 책 읽어주기는 책만 읽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다. 이 시간에 아이는 하루 동안 부족했던 정서적 충족감을 가득 채운다. 책 읽어주기의 효과는 제가 이미 짐 트렐리지가 쓴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의 리뷰 영상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가 물론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상담 전문가인 이임숙 선생님이 집필한 엄마의 말 공부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 책 내용이 다소 이상적이고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100% 전부 다 실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각 가정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일부 적용해 보신다면, 그리고 엄마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아이에게 말을 하며 공감해 주신다면 분명 아이와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교육과 관련되는 괜찮은 책이 있으면 꾸준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